안녕하십니까. 이번 시간은 이제 IPsec 프로토콜에 대해서 좀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IPsec 프로토콜이라는 그 자체가 이제 만들어진 목적이 인터넷상이라고 하면 이 그림과 같은 퍼블릭 네트워크이죠. 예. 다시 말하면 전용성과 같은 이 어떤 보안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 인터넷이라는 퍼블릭들 여러 명들이 사용하고 있는 네트워크상에서 이 통신하고자 하는 양당 간의 전용성처럼 보안에 대한 수준을 높이려면 어떤 시큐어한 채널을 만들게 돼 있어요. 예. 이 시큐어한 채널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시큐어한 채널에서 엔드 투 엔드 간의 통신의 보안 유지를 한다. 이 목적을 좀 더 세부적으로 알아보면 여기 IP를 한번 표시를 할게요. A에서 B라는 서로 상대방끼리 이 신뢰가 되지 않는 인터넷망을 가지고 마치 상대방들한테 문제가 없이 엔드투엔드 간의 통신 보안을 유지한다라고 하면 먼저 상호 인증이 되어야 됩니다. 이게 보안에 어떻게 보면 3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요. 통신 보안에 인증. 서로 A는 B랑 내가 통신을 하고 있다. 내가 통신하고자 하는 상대방이 맞다라는 게 증명이 돼야 되겠죠. 예. 그리고 또 하나 무결성, 데이터의 무결성. 이제 인증 같은 경우를 authentication이라고 하죠. 예. 그리고 무결성은 integrity. 데이터를 내가 보냈는데 이 변화 A를 보냈을 때 정상적으로 A를 받았다라는 게 증명이 돼야 되겠죠. 그리고 또 하나 암호화. 이 말은 내가 보낸 데이터를 이 퍼블릭망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게. 쉽게 말해서 내가 보낸 데이터는 얘만 이해할 수 있게, A에서 보낸 데이터가 B만 이해할 수 있게. 그 목적, 이 세 가지가 충족이 되면 엔드투엔드 간의 통신 보안이 유지가 된다. 전용선을 사용하는 경우는 무조건 보장이 되겠죠. 내가 보낸 데이터는 얘가 받을 수밖에 없게 길이 지금 형성이 되어 있고요. 둘만 통신할 수 있게끔 길을 만들어 놓은 거고요. 그래서 암호화라는 게 의미가 없죠. 예. 그리고 무결성, 내가 보낸 데이터는 중간에 변조 없이 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기 때문에 이런 특성을 전용성과 같이 가질 수 있게 하는 게 이제 IP 시큐리티라는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퍼블릭망에서도 할 수 있다. 이제 방법을 알아봐야 되는데요. 그럼 이 세 가지의 특징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이걸 시큐어한 채널이라고 말씀드렸어요. 쉽게 이제 설명을 좀 먼저 해보면 서로 인증할 수 있는 어떤 로직을 교환을 한 다음에요. 예. 실제로 이 암호학에서 얘기하는 이제 뒤에서 암호학을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암호학에서 얘기하는 서로 간의 어떤 키값, 이 보안에 사용되는 키값을 생성하고 뭐 유지하고 관리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예. 이제 그런 키 관리하는 프로토콜을 이제 IPsek에서는 이 인터넷 키 익스체인지라는 프로토콜을 사용합니다. 예. 이자크MP라는 뭐 프로토콜과 오클리라는 프로토콜이 이제 계속 디벨롭 되면서 현재 이제 IK 프로토콜이라는 게 만들어졌고요. 얘는 UDP 500번을 사용해서 실제 보안 채널을 생성하고 관리하기 위한 어떤 키를 교환하는 목적을 가진 프로토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 다음 또 하나가 AH하고 ESP라는 어떤 프로토콜이 또 있는데요. 얘는 실질적으로 이제 위에서 만들어진 어떤 키들 가지고 사용자의 데이터들을 전달할 때 사용하는 프로토콜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예. 이 AH하고 ESP는 IP 다음에 나오는 레벨이에요. IP 50번을 AH라고 하고요. IP 51번을 ESP라고 합니다. 뭐 TCP, UDP와 거의 동등한 레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OSI 7레이어 관점에서는요. 예. IP의 6번인가가 TCP죠. 예. 이제 그런 같은 레벨이다. 요거 때문에 발생하는 어떤 이슈들이 이제 뒤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. 그리고 실제 이제
어떤 데이터를 전달하는 모드 자체가 터널 모드냐 트랜스포트 모드냐라고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뒤에 이제 이것도 설명을 드릴게요. 터널 모드는 쉽게 말씀드리면 실제 이제 게이트웨이 역할을 하고 이 VPN 장비가 뒤에 내가 통신해야 되는 실제 사용자가 Z라는 애야 Y라는 IP가 어떤 통신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 인터넷상에서는 A하고 B가 실제 IPsec 터널을 만들어서 통신을 하는데 그 안에 데이터는 Z하고 Y한테 가야 되는 거잖아요. Y끼리 통신하는 거잖아요. 실제 이럴 때 이제 뒤에 터널 모드 형태로 헤더가 이제 IP 헤더가 하나 더 씌워지면서 이 안에서는 여기서는 이제 Z하고 Y가 통신하게끔 데이터가 구성이 되고요. 소스 IP, 데스티네이션 IP 뭐 이렇게 라고 한다면 이 VPN 터널을 지나서 여기서 봤을 때는 얘네가 이제 데이터로 다 취급이 되고 이 앞에 A하고 B라는 IP가 또 하나 붙는 형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. 트랜스포트 모드는 실제 A하고 이 B 간에 어떤 데이터를 주고 받을 때 이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호스트끼리는 보통 트랜스포트 모드를 쓰고요. 터널 모드, 게이트웨이 역할을 해야 되는 VPN 장비 같은 네트워크에서 게이트웨이 역할을 하는 장비가 실제 뒷단에 있는 또 다른 IP들을 통신시킬 때는 이제 터널 모드를 사용하게 됩니다. 요거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. 실제 헤더가 어떤 식으로 붙는지를 보면서요. 예. 그래서 이제 크게 이해를 하시면 이런 시큐어한 채널을 생성하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 단계를 거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이게 이제 IK 자크MP SAR을 만들고 IPsec SAR을 만드는데 SA라고 하는 게 뭐 어떤 시큐어한 어떤 어소시에이션이라 그래서 이제 어떤 그 협상? 예를 들어 이제 뒤에 암호학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이 있는데요. 수학적으로 사용되는 이제 키를 생성하기 위하고 관리하기 위한 어떤 그 알고리즘들을 서로 간에 뭐 얘가 지원하는지 A하고 이제 B 간에 서로 나는 뭐 이런 암호화는 뭐 3데스를 쓸 거야. 너 3데스 지원해? 뭐 이런 형태의 어떤 서로 간에 이제 어떤 그런 알고리즘에 대해서 네고시에이션 하는 방법도 있고요. 또 하나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이 생성된 키 이제 어떤 채널 시큐어한 채널을 가지고 뭐 키를 어떻게 변화를 할 건지 아니면 얼마만큼 내가 이 키가 유효한지를 사용하고 나서 데이터에 실제 쓸 건지를 결정하는 어떤 하나의 협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예. 그런 형태의 시큐어한 채널이 세 가지의 키가 결론적으로는 필요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첫 번째로 페이즈 1 단계를 뒤에서 이제 IK 과정을 별도로 한번 말씀드릴 때 좀 더 상세히 다룰 텐데 뭐 페이지 1 단계가 실질적으로는 무에서 U를 창조를 하는 거죠. 아무것도 보안이 유지되지 않는 상태에서 A하고 B가 어떻게 서로를 인증하고 그 다음에 상호간에 어떤 암호화에 사용한 거거나 그 다음에 어떤 그 인증을 하거나 무결성에 사용하거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키를 교환을 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요 페이지 1 단계가 좀 더 복잡하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. 페이지 2 단계는 실질적으로 이 데이터를 전달할 때 사용하는 어떤 내가 ESP를 쓸 거냐 AH를 쓸 거냐 뭐 이런 형태의 어떤 값들을 상호간에 협상을 하면서 정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얘는 A에서 B로 보낼 때 사용하는 키나 방식 그 다음에 B에서 A로 보낼 때 사용하는 키와 그 방식을 각각 유니디렉셔널하게 지정을 하고요. 위에 이제 첫 번째 페이지 1 단계에서는 상호 간에 바이디렉셔널하게 UDP 500번을 이용해서 이 키는 생성을 하고 관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 다음 IP Security라는 거는 레이어 3 기반의 암호화 프로토콜입니다. 쉽게 뭐 요즘 많이 사용하는 SSL 같은 레이어 4 이상에서 동작하는 암호화 방식도 있죠. 레이어 3 입장에서 이제 어떤 보안 기능을 제공을 한다라고 하면 그 윗단 OSI 7레이에서 이렇게 나눠지죠. 실제 뭐 앞에 이제 제가 만들어 놓은 컴퓨터 이제 네트워킹 과정을 보시면은 레이어별로 이제 헤더가 이렇게 붙잖아요.
데이터가 붙고 TCP/IP 레이어에서는 여기 이제 TCP나 UDP가 될 거고요. 그 다음에 여기가 IP, 그 다음에 여기가 이더넷이 되겠죠. 이 IP 헤더 상에서 동작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실제 AH나 ESP 같은 IP 레벨의 프로토콜이 들어온다고 했죠. 그래서 이 윗단을 어떤 형태의 프로토콜을 사용하더라도 다 지원이 가능하다. 그래서 여기서 만드는 보안 채널 가지고 뒷단에 따로따로 구분할 거 없이 호스트 IP라고 하면 이 하나의 호스트 관점에서 이 안에 어떤 응용이 별도의 프로토콜 TCP든 UDP든 사용하면서 떠 있더라도 다 커버가 가능하다. 하나의 키로 뭐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사용자들은 전혀 어떤 인지하는 방식이 따로 없죠. 뭐 별도의 인증 과정이 있다라고 하면. 그리고 네, 그 정도. 뭐 SSL이나 이 부분은 여기서 동작을 하기 때문에 뭐 TCP, 뭐 HTTPS 같은 걸 쓰기 때문에 뭐 TCP 레벨만 보완이 되고 UDP나 이런 부분들은 또 다른 방식을 써야 되겠죠. 예. 그렇게 해서 그런 형태의 차이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 정도까지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. 다음 시간에 좀 더 상세히 이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단계인 무에서 유를 창출하는 인터넷 키 익스체인지 프로토콜에 대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